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니 블랙뷰에서 이해를.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기다려지는 채널,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제품을 테스트해달라고 보내주는 맞습니다.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트고입니다. 오늘 역시 재밌는 제품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러기드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블랙뷰에서 태블릿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역시나 러기드 태블릿이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너무나 심플한 태블릿을 보내줬습니다. 가격은 약 18만원대. 하지만 LTE를 지원하는 이번 태블릿 과연 쓸만하긴 할까요? 저렴한 가격대의 LTE 태블릿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중국 블랙뷰사에서 제작한 탭9이 그것입니다. 가격은 187,000원, 거기에 기본 구성품으로 전용 케이스까지 제공되는데요. 여기에 5만원을 더 추가하면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키보드를 따로 보내주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번 태블릿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블랙뷰의 러기드 스마트폰처럼 강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로즈골드 컬러의 사면 라운드 타입, 거기에 상단에 투톤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대부분 중국 태블릿이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블랙뷰만의 느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요. 사이즈는 243.7mm, 162.5mm, 그리고 두께는 8.5mm, 거기에 중량은 570g으로 제작됐습니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지만 중량은 다소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460g, 갤럭시 탭 S7이 500g인 것과 비교해도 70g이 더 무겁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태블릿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어떨까요? 탭9 태블릿은 10.1인치 사이즈, 1920x120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밝기는 직접 측정해본 결과 약 350에서 370니트 사이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운드는 가로 모드시 하단면에 2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됐는데요. 사운드의 크기나 음질도 영상을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로 모드로 영상을 시청할 경우 좌측면에만 소리가 나온다는 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가로 모드에서 영상을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태블릿은 거치대에 올려놓고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블릿의 스펙과 성능이겠죠. 태블릿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스프레드 트럼사의 UMS512 T610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긱벤치5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싱글코어는 346점, 멀티코어는 1181점이 나왔는데요. 싱글코어는 대략 갤럭시 S8의 성능과 비슷하고 멀티코어는 갤럭시 A51 스마트폰과 비슷했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처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을 18만원대에 맞추다 보니 일정 부분 성능을 타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램은 4GB LPDDR4X, 스토리지는 64GB eMMC가 사용됐습니다. 가격을 맞춰야 해서 그런지 eMMC가 사용된 건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읽기 쓰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장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럼 과연 LTE 태블릿으로 출시된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도 실제 유심을러 사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용 중인 KT 유심을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유심 인식은 물론 데이터와 함께 전화 그리고 문자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의 경우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사용 중이라면 이동 중에 10.1인치 대화면으로 넷플릭스 및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부담 없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점은 LT 태블릿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배터리 용량은 7480mAh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중량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대용량 배터리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량이 무거운 건 단점이지만 그에 반해 배터리 용량이 여유가 있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었는데요. 제조사 측에 따르면 최대 밝기 기준으로 동영상을 최대 6시간까지 재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량이냐 배터리 용량이냐 이건 소비자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태블릿에 있어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탭9 태블릿의 메인 카메라는 소니사에서 제작한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전면은 500만 화소로 전체적인 판매 가격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태블릿으로도 줌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걸 감안하면 학습용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촬영은 FHD 해상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을 살펴보면 지문 인식은 물론 얼굴 인식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패턴 그리고 비밀번호로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LTE를 지원하는 만큼 차량이 거치해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거리 운전 시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 시청용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자기 센서 등 대부분의 센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 이게 빠진 기능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니 블랙뷰에서 이해를. 자, 오늘은 18만 7천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10.1인치 무려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용 키보드를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확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가격만큼 장단점이 분명한 모델로 메인 주력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대에 10.1인치 대화면과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한 탭9 태블릿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